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블랙랩의 수학상 1단원 다항식의 연산과 나머지 정리 바로 스텝 2입니다. 1등급을 위한 최고의 변별력 문제 중에서요. 다섯 번째 유형이죠. 인수 정리 관련된 유형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23번부터 29번까지의 문항을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23번 대표 문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인수 정리. 혹시라도 인수 정리 관련된 개념을 잘 숙지하지 못한 친구는 쌤이 재생 목록에 고등수학 상 개념 정리한 걸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 재생 목록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개념은 익히고서 같이 좀 심화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3번 대표 유형 이제 시작할게요. 자, 대표 문항입니다. 자, 봤더니 다항식 fx 빼기 x제곱 플러스 2x라는 이 식이요. 자, x제곱. 자, 이 식이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식은요. 자, 이 식 곱하기 어떤 식이 있겠죠. 자, 이렇게 등식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좌변의 식은 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등식을 하나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봤더니요. 바로 f 2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을요.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자, qx 썼으니까 뭐 다른 거 하나 쓰죠. 뭐 q 다시 x 이렇게 쓸까요? 자,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래요. 나머지는 1차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는 식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ax 플러스 b에서 a하고 b 값만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요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해 보죠. 자, x로 묶어 보시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는 나머지 즉 a하고 b 값만 해결하면 되는 상태니까 양변에 대입할 수 있는 게 두 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식을 간단히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죠. 0 대입해 보면 좌변은 f1이 되고요. 자, 이 식은 소거되겠죠? 자, x에 0 대입하면 이 1창도 소거돼요. 그래서 b만 남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x에 1 대입해 볼까요? x에 1 대입하면 f3에 해당되고요. 자, 이것도 소거되네요.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자, 그럼 AB 값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F2라고 F3의 값을 알아낼 필요가 있는데 잠깐 위의 식 주어진 걸 잘 활용하면 되겠죠. 자, 좌변에 있는 식은 그대로 한번 써보고요. 우변식이 이 2차식 인수변이 되네요. x-1, x-3. 아, 그래서 1과 3을 대입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 있는 식을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식에서 양변 x에 1 대입해 볼까요? 좌변식 보시면 F1에서요. 자, 1 대입하면 플러스 1이 되겠네요. 0. 그래서 F1이요. 마이너스 1인 거 확인돼요. 그럼 됐다. 요 B가 마이너스 1이구나. 해결이 끝났고요. 자, 또 하나 이제 X에 3 대입해 봐야죠. 3 대입해보면 F3이에요. 자, 여기서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에 6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자, 위에 3 대입하면 0이 되겠지요. 그래서 F3이 3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시계값이 3이군요. 근데 b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a 값도 이제 정확하게 4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가 4, b가 마이너스 1.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게 요 나머지였잖아요. 그러면 a가 4고 b가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했으니까 4x 마이너스 1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짚어보자면 결국에는 두 가지 표현 나와 있는 걸 이렇게 항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그 항등식 내에서 우리가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를 해결하는 문제였다라는 거 대표 문항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요. 24번 문항 볼게요. 자, 보면 3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입니다. 이 3차식이 뭐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진대요. 이렇게 되고 뭔가 다른 식 qx 하나 곱해져 있고 나머지는 나눠 떨어지니까 없다. 이렇게 항등식 표현하면 되죠. 자, 여기서 a하고 b 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건 3차식 아닙니까?
이건 항등식이잖아요. 그러면 QX에 뭐가 들어가는지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죠. 자, 당연히 1차식이어야 되겠죠. 2차식에 1차식 곱해야 3차식일 테니까요. 근데 최고창이 x제곱인 거 봐서는 여기도 x여야 x제곱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가 누굴까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4x제곱을 잘 이용한다면요. 이해갔습니까? 자, 4x제곱이 나온다는 거 한번 예측해 보실래요? 자, 요 식을요, 전개하면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일 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x 플러스 얼마를 곱해야 될까라는 건데, 요 4x제곱이 나오는 항들만 좀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x제곱에다가 요렇게 여기는 상수 곱해서 2창 나오는 거고요. 또 여기서 요렇게 곱하면 나오죠. 근데 이렇게 곱한 게 2x제곱이잖아요. 그러면 4x제곱 되려면 여기서도 2x제곱 나와서 더한 게 4x제곱이겠네요. 오, 그러면 여기는 얼마? 그렇지. 2가 돼야 되겠구나. 그럼 벌써 예측이 됐습니다. 여기 x 플러스 2구나. 그래서 qx를 예측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자, 됐습니다. 자, 이 부분 좀 깔끔하게 지울게요. 그냥 예측한 것뿐입니다. 이 과정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요 qx를 유도해서 알아냈어요. 결국은 ax 플러스 b, ab 값 알아내려면 결국 우변식 전개한 거 똑같겠죠. 자, 그냥 바로 전개합시다. 자, 아까 썼던 식 있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야. 여기다 x 플러스 2를 곱한 거니까. 자, 3창 점검차원에서 또 전개해 볼게요. 자, 바깥 이렇게 해서 2x제곱, 아까 2x제곱에서 4x제곱 이렇게 나온 걸로 유추한 거였죠. 자, 1창은요. 바로 요 1창과 상수항 곱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4x죠.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또 곱하면 x죠. 그러면 5x네요. 상수 곱하면 상수항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수 비교하시면 A가 5고요. B가 2인 거 바로 확인이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 값 뭐 7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등식 우리가 이 QX를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식이었어요. 뭐 다른 풀이법도 존재할 겁니다. 뭐 해설 참고하시면 여러 가지 풀이법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들을 소개하고 있어. 자, 모든 풀이법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좀 시간이 너무 또 길어지고 수업이 지루해지니까 선생님은 가장 효율적인 풀이 하나 정도만 소개하고 이거는 꼭 알아야 되지 않나? 라는 필수적인 여러 가지 풀이가 존재한다면 그거는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알고 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풀이니까요. 뭐 다른 풀이는 한번 참고적으로만 확인해 보시고요. 자, 25번으로 가볼까요? 25번. x에 대한 3차당식 fx에 대해서 f1이 1이다. 그 다음에 f2는 4분의 1이다. 또 하나 f3은 9분의 1이에요. 이렇게 주고요. 또 하나 f4는 16분의 1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네 가지 함수값을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항식 gx가 있는데 gx는 x제곱 곱하기 fx 그리고 빼기 1로 표현되어 있는 gx식입니다. 라는 거 하나와 g5의 함수값을 24라고 줬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g-1의 함수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다소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이게 바로 인수정리 관련된 대표적인 기출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거든요. 바로 3차당식 fx라고 되어 있어요. 차수는 알려준 거죠. fx. 자, 이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포인트를 늘 맞추세요.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g-1, 결국은 gx식을 구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gx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까? 그럼 첫 번째는요. f가 3차니까 거기다 x 제곱 곱한 거니까 이거는 5차 당식이겠는데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값들을 이용해서 결국엔 g의 함수값들을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보자고요. 자, f1이 1인 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양변에 x에 1을 대입해 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g1은요. 1f1 빼기 1이죠. 그러면 1에서 1 빼니까 0이네요. 결국은 g1이 0이라는 거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이 값은. f를 주고 싶었던 건 아니고 g로
바꿔내야 되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주어진 식에다가 x에 2 넣죠. 왜? f2를 아니까. 그러면 g2라는 함수값도 구할 수 있겠죠. 자, 2의 제곱 4분의 1, 4죠. 자, 정리할게요. 2의 제곱 4에다가 f2인데 이게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다 쓸게요. f2. 자, 빼기 1이죠. 근데 이게 지금 얼마냐? 여기다가 4분의 1 넣어보시면 1 빼기 1이어서 0이에요. 아, 그래서 g가 0이구나.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x에 3는 것도 0인가? 라는 생각 한번 해보면 되죠. 그래서 3의 제곱 9에다가요. f3 빼기 1인데요. F3의 9분의 1 대입해 보시면 0이네요. 아, 결국에는 이제 규칙이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자, x에 또 4 대입해야죠. 그럼 G4에 해당되는 함수값 16 곱하기 F4 빼기 1인데요. 역시나 16분의 1 대입하면 0입니다. G4가 0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 네 개의 조건 확인할 수 있어. 아, 그래서 주어진 요 F 함수값은 사실상은 G 함수값 이렇게 네 개를 주고 싶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추론하시는 거죠. 어떤 추론? 바로 이게 인수정리 아닙니까? 인수정리라는 것은 자, 어떤 값을 넣어서 0이 됐어요 라는 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gx를 인수분했을 때 하나하나의 인수들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게 인수정리죠. 1을 넣어서 0이 되려면 분명 gx는요. 여러 가지 식이 고백꼴로 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의 인수가 x-1이어야만 1 넣으면 0이 될 것이다 라고 거꾸로 추론하는 게 인수정리의 핵심이죠. 그럼 g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인수는 x-2를 가지고 있어야 2 넣으면 0 되죠. 자, 3 넣어서 0 되려면 그래요. x-3이 있어야 돼요. 3 넣어서 0 되려면 x-4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5차라는 걸 아니까 하나의 1차식이 더 있어요. 근데 요거만 가지고는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알아내지? 아직은 모르니까 그냥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요 식을 구하기만 하면 gx식은 완성이에요. 자, 이제 2차적인 풀이가 필요합니다. a하고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 힌트는 있어요.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미수 두 개를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럼 숨어있는 힌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숨어있는 힌트. 뭘까? 자, 쌤은요, g의 함수값 하나를 더 구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f가 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더 있어요? 그러면 아까는 요 fx의 함수값을 아니까 그 x에 집어넣은 거죠. 근데 쌤은요, 여기가 사라질 수 있겠다. x에 뭘 넣으면? 0을 넣으면 이걸 찾아내는 거 또 하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주어진 1, 2, 3, 4 말고 0도 대입할 수 있는가? 0 대입하면 G0은요. 0 대입하니까 F0 몰라도 돼요. 그냥 사라지잖아요. G0은 마이너스 1이네 이러면서 두 개의 함수값이 나온 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우리는 A, B 값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대입해서 우리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선 G0부터 대입해 볼까요? G0 대입해 보면요. 우리 어떻게 나오냐? 자, X에 0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거기다가 0 대입하면 B겠죠. 자, 이렇게 한 것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 자, 이렇게 내수 곱해주면 바로 24가 되겠네요. 24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24분의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됐죠? 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G5에 해당되는 값이요. G5? 쌤도 G5. 죄송합니다. 자, 5 넣을게요. 자, 5 넣죠. 4 곱하기 5 대입하면 3, 5 대입하면 2, 5 대입하면 1, 거기다가 5 대입하면 5a 플러스 b죠. 5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얼마냐면 24네요. 이게 24예요. 자, 431 곱하면 24고요. 24 곱하기 5a 플러스 b가 23거 봐서는 5a 플러스 b가 1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다 b 값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5a는 자, 마이너스 24분의 1 이항해 줄까요? 24분의 25 이렇게 되고 양변에 5분의 1 곱하면 24분의 5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하고 b 값 나왔네요. 그러면 요 gx식 온전히 나온 거죠. 제대로. 그래서 여기다가 g-1 마무리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g-1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되고요.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에다가요.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요 값이 뭔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가요?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에서 a를 빼는 거네요. 그래서 b에서 a를 빼면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4분의 6.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약분하고요. 자, 이렇게 세 개수 곱하는데 음수 3개니까 마이너스고 뭐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정답인데 이게 보기에는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보기 확인해 볼게요. 1번 보기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혹시나 인수 정리예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포인트들이 있죠. 뭐 짚어보자면 요 네 개 있죠, 네 개. 그쵸? 요 네 개 가지고 우리가 요 g의 네 개의 함수값을 구해서 결국 이 gx를 추론해낼 수 있는가? 인수 정리를 추론해내고 마지막 하나, 요 ax 플러스 b라는 것을 또 구해내기 위해서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마무리까지 하는 단계. 자, 다소 복잡하지만 워낙 인수 정리를 대표하는 유형이라고 느껴집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유형이고요. 뭐 시험에는 당연히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가볼까요? 26번이네요. 26번 문제. 자, fx하고 gx라는 두 다항식에 대해서 2fx 더하기 gx. 자, 요게요. x-7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요 식을 x-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뭐 이 얘기죠. 자, 또 하나 fx 더하기 2gx라는 식도요. 자, 나눠 본답니다. x-7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뭐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요. 우리가 항등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 바로 그냥 할까요? 왜냐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요 나눠지는 식에다가 요 1차식이 0이 될 때 x값 7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2f7 더하기 g7 이렇게 이게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항등식을 들렸다가 줘도 상관없어요. 자, 나눠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가 없는 거죠. 0이에요. 지금 나누 떨어지니까. 여기다 양변에 x에 7 대입한 식이 다음과 같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자, 이제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이게 0이 되는 x값 7을 그대로 대입하면 f7 더하기 2g7 이게 0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등식으로 표현하고 문제를 시작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 두 등식을 이용해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오는 것을 구해봐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기억 봤더니 자 fx와 gx 중 하나는 x-7로 나눠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x-7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한번 선생님 해볼게요. 자 f7하고 g7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f7, g7에 관한 두 개의 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식을 기억, 이 식을 니은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요. F7 소거 해볼까요? 그럼 기억에서 니은 2배 한 다음에 자, 니은을 2배에서 빼주면 되겠죠. 빼봅니다. 그러면 F7은 소거됐고요. 자, 기억시에서 여기다 2배 하면 4G7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G7 이게 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G7이 0이네요. 그쵸? 그래서 GX는 G7이 0이라는 건 다시 해석해보면 GX는 X-7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거고요. 자, G7에다 0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그럼 F7도 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해석해보면 fx는 x-7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fx, gx 둘 다 나눠 떨어지는데 기억 보기에서는 gx는 나눠 떨어지는데 fx는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거죠. 그쵸? 둘 다 나눠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니은 보기가 옳은 보기인지 한번 볼까요? 자, fx, gx의 곱으로 표현된 요 식이요. 자, 요거는 x-7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맞는 것인가? 라는 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선 기억 보기를 풀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지금 뭐냐면 gx나 fx는 x-7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식을 설정해 보자면 이렇게 fx는 x-7로 나눠 떨어지니까 x-7 곱하기 뭔가 다른 식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럼 gx는요. 또 x-7로 나눠 떨어지니까 x-7 곱하기 다른 식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뭐 q 프라임 x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fx, gx의 곱은요. 자, 요 우변에 있는 식끼리 곱하면 x-7의 제곱에 qx 그리고 q 프라임 x 이렇게 곱해져 있는 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석해 보세요. 자, 요 식은요. x-7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요게 몫이고요. 나머지는 없네요.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거 맞네요. 그래서 요 등식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디귿이요. 자, gfx라는 합성함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은요. x-7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직접 유도해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gx의 x 자리에 요 fx식을 통째로 다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어차피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요 식이 x-7로 나눠 떨어지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나눠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x에 7을 대입했을 때, 즉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그 x값인 7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고 gf7이라는 요 식의 x만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만 확인해 보면 되죠. 그쵸? 그럼 과연 이게 0일까? 이게 0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이면 나눠 떨어지는 거고요. 0이 아니면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F7이 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G0이라는 값인데 G0이 0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G7이 0인 건 알지만 G0이 0이라는 정보는 이 주어진 문제에서 어떤 식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G0이 0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0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바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눠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판단이 안 되는 거니까 틀린 거죠. 그렇죠? 100% 맞을 때만 우리는 옳은 복이고요. 단 하나의 예외라도 존재하면 옳지 않은 복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G형이 0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옳지 않은 복이라고 보시는 거야. 정답은요. 바로 니은만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 보기는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7번 문항 어떤 건지 볼까요? 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4차당식 f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4차인데 최고차의 1이어서 이런 식으로 자, 뒤에 3창, 2창, 1창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x 4제곱으로 시작하는 4차 다항식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F0이 0입니다. 그 다음에 F1이 1이에요. 또 F2가 2입니다. 또 F3이 3입니다. 라고 이렇게 4개의 조건을 줬습니다. 자, 이 4개의 조건을 이용해서요. fx를 누구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니까 뭐 qx라고 놓고 2차 시급 나눈 나머지니까 1차항으로 설정해 놓으시고요. a, b 값만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뭐 대입할 수 있는 거 두 개나 수치 대입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식 날라가게 4나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죠. 자, 우선 fx식을 유도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모요에 4나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거 보자마자 요 4개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fx식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추론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인수정리죠. 인수정리. 인수정리라는 건 주어진 식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걸 가지고 해석하는 건데 선생님 이건 0이 아니잖아요. 1, 2, 3이 나왔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0이 되게 만드세요. 0이 되게 어떻게 만들 거예요? F0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쌤은 이 0을 넘길 거예요. 왜 갑자기 멀쩡히 있는 0을 넘겨요? 그래도 우변 0이죠. 왜 그러냐? 꼴을 똑같이 맞춰주고 싶거든요. 자, 우변 0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인수정리는. 그러면 1 이항 하세요. 마찬가지 2 이항 하세요. 3 이항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합니다. 요 좌변에 있는 식들을 보는데 꼴이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디가 똑같냐라고 한다면 0, 0, 1, 1, 2, 2, 3, 3. 저 자리가 과연 누구의 자리였을까? 라고 하면 쌤은요. x의 자리였겠죠. 변하고 있는 수의 자리는 변수 x의 자리거든요. 자, 주어진 식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오케이? 즉, 이 식이 있는데 이 식에다 x에 0을 넣었더니 0이 된 거죠. 그렇죠? 요 식에다가 x에 0을 넣었더니 0. 요 꼴의 식에다가 x에 1 넣었던 0, 2 넣었던 0, 3 넣었던 0이 된다는 거는 이 식은요. 자, x가 곱해져 있고 x-1이 곱해져 있고 x-2가 곱해져 있고 x-3이 곱해져 있는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x에 0 넣으면 0, 이 식이 되는 거죠. 양변에 1 넣으면 0이 되는 거고요. 2 넣으면 여기 0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그래서 요 좌변에 있는 식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추론해내셔야 돼요. 어떤 식에다가 0, 1, 2, 3을 넣은 건지를. 그래서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추론하는 게 인수정리잖아요. 됐습니까? 자, 최고참 계수가 뭘까? 근데 어차피 fx가 지금 x 4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뭐 x 빼도 4창은 x 4제곱이니까 여기 최고참 계수 1일 거예요. 됐죠? 그럼 fx 나왔습니다. 전개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렇게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만 이항해서 그럼 fx이 온전히 나왔고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집중합니다. 자, ax 플러스 b를 구하고 싶었죠? 대입할 수 있는 건 두 개였고요. 그럼 각각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돼요. 자, x에 4 대입하면 좌변이 f4고요. 4 대입하면 소거되고 4a 플러스 b인데 자, f4의 값을 알죠? 여기다 이제 여기 요 식에다 f4 넣어보면 되죠, 이제. 그러면 4, 3, 2, 1 곱하고 4 더하는 거네요. 자, 24 더하기 4니까 28이 되겠습니다. 이게 28이구나. 그 다음에요. 자, 주어진 식에다 x에 대해 마이너스 1 대입하실 거죠? 그럼 f 마이너스 1은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 마이너스를 또 구해봐야죠. 요 식에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를 더하면 되네요. 자, 이렇게 곱하면 28이겠네요. 거기서 24죠. 다시 24에다가 1 빼니까 23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23입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요 두 식 연립하면 A하고 B 값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연립해 보시면 A가 1 나올 거고요. B가 24 나올 거예요. 이건 간단 연산이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를 구하고자 했었죠.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볼까요? A 자리에 1 넣고 B 자리에 24 넣으시면 X 플러스 24. 이게 바로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요 4개의 조건. 좌변은 이항해서 우변 무조건 0 만드시고요. 어떤 식을 바로 인수를 알 수 있는 것인지. 자, 우선 식의 형태 잡으시고 그 다음에 0, 1, 2, 3 넣어서 0 되려면 x, x-1, x-1, x-3 이렇게 인수 잡으시고 자, 이것들은 굉장히 출제율 높은 유형이니까요. 자,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28번으로 가볼까요? 28번 문항 볼게요. 자, 3차 당식 f다, fx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fx의 차수를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fx-1이요.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qx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fx 플러스 1이요. 바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뭔가씩 q 프라임 x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을 두 개의 항등식을 만들 수 있게끔 정보를 준 거고요. 요 두 개의 항등식 이용해서 f2의 함수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fx 3차 다항식을 구해 주셔야 되겠죠. 자, fx 3차 다항식입니다. 근데 fx 빼기 1, 그럼 3차에서 1 뺀 거니까 이것도 3차 다항식이겠죠. 그러면 쌤은요, 식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x-1 제곱에다가요. 이 qx는 당연히 1차식이겠죠. 그래서 1차식 먼저 부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을 거고요. 다음에 fx 빼기 1, 역시나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인데
Q 프라임 X가 어차피 1차식일 거예요. 그쵸? 1차식 여기다 쓸 텐데 쌤은요 그냥 CX 플러스 D 아무 1차식이나 쓸 생각은 없고요. 유추해 볼 겁니다. 어차피 3차 방식에서 2를 빼든 또 3차 방식에서 2를 더한 거죠. 이거 정리할게요. 자, 2를 빼든 2를 더하든 어차피 상수항에만 영향을 미칠 뿐 요 3차항부터 1차항까지는 위아래식이 동일하겠죠. 그렇다면 요 식을 전개했을 때 3차항은 x제곱에다 ax 곱하면 ax제곱이면 여기도 a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이건 ax예요. 보나마나. 그쵸? 그런데 이제 상수항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c라는 거 하나 설정하면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fx 식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 fx 식을 위의 식에서 지금 바라보면 1만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죠. 이렇게요. 자, 근데 이 식을 전개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ax의 세제곱이고요. 자, 여기서 2창 나오는 거 볼까요? 이거 좀 전개해 보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ax 플러스 b 곱하고 1 더하고. 자, 3창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했고요. 자, 2창은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bx 제곱에다가요. 마이너스 2ax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자, 1창 좀 볼까요? 마이너스 2x에다 b 곱한 마이너스 2bx 보이고요. 그 다음에 ax 보입니다. 자, 요 아래 쓸게요. 자, ax 보이고 마이너스 2bx 요렇게까지 두 개. 자, 동량 묶어주시고요. 상수항 b 더하기 아유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식 이용해서 이제 fx식을 유도한 거고요. fx는 자, 주어식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x 플러스 c 빼기 1이죠. 자, 이것도 전개해서 이 식하고 개수 비교하려고 해요. 자,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고요. ax 플러스 c고요. 마이너스 정리합니다. ax 세제곱 나오겠고요. 2창요. 요렇게 곱하시면 cx제곱 요렇게 하면 2ax제곱 그래서 c 더하기 2a의 x제곱. 자, 1창 볼게요. 2x하고 c 곱한 2cx 보이고요. ax까지요. 상수항 보겠습니다. 1하고 c 곱한 c에다가 1 뺀 거. 됐어요. 자, 둘 다 결국은 fx 식이니까요. 선생님 밑쪽은 이 식하고요. 이 식은 동일해야 돼요. 계수 비교 들어갑니다. 자, 3차항 계수 똑같은 거 확인이 됐고요. 자, 2차항 계수 볼까요? b-2a 하고요. c 더하기 2a하고 지금 같아야 되는 상황. 됐죠? 자, 그다음에 1차항 계수 비교합니다. 그러면 a-2b하고 2c 더하기 a하고 같아야 돼요. 그럼 a 소거하고 2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b하고 c하고 같다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상수항 볼까요? b 더하기 1하고 c 마이너스 2라고 똑같아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요식하고 요식 두 개만 가지고 bc를 구할 수 있겠어요? c 자리에 마이너스 b 대입해서 대입법으로 해결해 보죠. 자, 그럼 이 b가요 마이너스 2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대로 넣으면 c는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쵸? 자, 요식 a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 넘기면 4a b 마이너스 c 이렇게 돼서 4a가요 b에서 c 빼면 마이너스 2고요. 아,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까지 확인이 되네요. 자, a, b, c 값 다 나왔어요. 그럼 마무리해보죠. F2의 함수 값 구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뭐 이 식에 대입하든 이 식에 대입하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쌤 뭐 이 식에 대입할게요. 자, F2라고 되어 있죠. 2 빼기 1의 제곱이니까 뭐 1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2a 플러스 b 더하기 1 요거 구하면 되죠. 자, 1의 제곱 1 생략하고요. 2a 플러스 b 더하기 1인데 a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되겠고 b 자리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값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차 당시 fx다라는 거 가지고요. qx나 q'x 설정해서 계수 비교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뭐 수치 대입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가장 효율적으로 보이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설 참고해서 나머지 풀이들도 한번 숙지해 놓으시면 더욱더 좋겠어요. 오케이. 그럼 각자 좀 해보시면 좋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풀이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냐? 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좀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쌤이 반드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그냥 가장 효율적인 풀이만 하나 제시합니다. 자, 그럼 29번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좀만 힘내서 마무리 좀 해주죠. 자, 최고창 개수가 1인, 최고창 개수가 1인 다항식 fx가 있대요. fx가 다항식이에요. 근데 몇 찬지는 안 알려줬어요. 자, 여기 1등급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들은 조금 1등급 문항으로 좀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잘 봐봐요. 자, 근데 x 플러스 7 곱하기 f2x라는 이 식하고요. 8x에다가 fx 플러스 2를 곱한 식이 동일하대요. 자, 이렇게 항등식을 하나 줬어요. 자, 그래. fx 한식이 몇 차인지는 모르지만 최고차계수 1이고 이 식을 전개한 거랑 이 식을 전개한 거는 동일한 식이야 라고 항등식을 준 거죠. 그랬을 때 f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거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자, f-1에 해당되는 값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 거니까 결국은 이제 fx식을 구해야 돼요. 자, fx를 어떻게 구할까? 우선은요. 쌤요. 만약 여기다 넣어줄 개수 비교하기에는 차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fx를 추론하기 위해서 몇 차인지를 차수를 구해보려고요. 최우천 개수 1이니까요. 몇 차인지 보니까 xn제곱으로 시작하는 다음과 같은 함수다 라고 볼게요. D항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개수 비교를 할 건데 개수 비교에서 최고차항 개수 비교할 겁니다. 어차피 나머지 나머지 항들도 다 똑같아야 되지만 최고차항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최고차항 개수를 비교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몇 차식인지 나와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최고차만 가지고 계산해 봅니다. f2x라는 거의 최고차는 x자리에 2x 는 거죠. 그 2x의 n제곱이 최고차항인데 거기다가 x를 곱한 항이 될 거야. 이게 최고차항이고요. 나머지는 관심 없고 우변의 최고차항만 또 유도해 봅니다. 자, x절에 x 플러스 1 넣은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n제곱이고요. 거기다 8x를 곱해서 이렇게 식이 정리되고 여기도 이렇게 식이 나올 거야. 자, 여기서 최고차항은요. 2의 n제곱에 xn제곱에 x 곱하니까 xn 플러스 1제곱이 최고차항입니다. 나머지는 안 쓸게요. 자, 여기서도 x의 n제곱에 x 곱한 8x에다 xn제곱 곱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셨어요? xn제곱에 8x 곱한 겁니다. 그 뒤항은 관심 없어요. 어차피 최고차항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자, 이것만 비교하고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죠. 최고차항 차수 동일한 거 확인했고요. 개수 똑같아야 되니까 2n제곱이 8.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n이 3. 알아냈습니다. 3차식이었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낸 거야. 그래서 fx라는 식이 x 세제곱으로 시작하고 자, 2창 몰라요. 1창도 모르죠. 상상도 몰라요. 그럼 이거 가지고요. 자, 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좌변식 전개하고 우변식 또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전개하면 둘 다 4차식이겠죠. 4차항 계수,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 모두 다 계수 비교하면 나오긴 나올 거야. 나오긴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풀이를 해보죠. 주어진 식에서 최대한 알아낼 수 있는 fx의 정보를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개수 비교만 항등식에 있나요? 아니죠. 수치 대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차피 좌변식과 우변식이 동일한 식이라면 좌변의 어떤 값을 우변의 어떤 값을 동일한 값만 넣으면 당연히 다 같은 값이 나와야죠. 같은 식인데. 그럼 어떤 값을 넣을 거냐? 기하면 식이 날아가는 값을 넣겠습니다. 식이 날아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쌤 뭐 넣을까요? 라고 하면 요 x에다 0 넣을 것 같다. 그럼 이 식은 날아가겠죠. 자, 우변식 날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쌤은요 x에다가 0을 넣어 볼 거야. 주어진 식에다가요. 됐죠? 자, 0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여기 0 넣으면요. 좌변은 7 곱하기 f0 이렇게 되어 있고요. x 0 넣으면 이건 그대로 그냥 소거될 거야. 그죠? 여기가 0이니까. 그래서 f0이 0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좌변에 요 x 플러스 7. 여기다 마이너스 7만 넣으면 팍 날아가겠죠. 쌤은요. x에 마이너스 7 한번 또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대입하면 요 밑줄 그은 부분이 0이 되면서 뒤에 거 상관없이 그냥 0 됩니다. 좌변. 자, 우변에 마이너스 7 넣으면 7, 8에 56, 마이너스 56에 f.
x에 마이너스 7 넣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 56 나눠버리시면 f 마이너스 6이 0이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아 근데 3차식이잖아요. 하나만 더 알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걸 딱 보자마자 0 내면 0 된다고 그럼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요. 마이너스 6 넣어서 0 내는 거 보니까 또 어떤 인수 가지고 있는지 알겠어. 인수 하나만 더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당한 수를 한번 또 대입해 볼 생각인데 어떤 걸 대입해야 되냐 그러면 우선 F0이 0인 거 아니까 쌤은 여기를 0으로 만들어 버려도 괜찮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려고요. 자, 마이너스 1이면 6, f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8 곱하기 f 0 이렇게 되는데 f0이 0이니까 요 우변이 0이 돼요. 그쵸? 자, 6 f 마이너스 2가 0이잖아요. 그래서 f 마이너스 2가 0이죠. 아, 세 개 다 알아냈네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론 끝났어요. fx는 최우정 계수 1인 3차식인데 0 넣어서 0 되려면 x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6 넣어서 0 되려면 x 플러스 6 인수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2 넣어서 0 되려면 x 플러스 2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다. 최우창계수 1인 것도 알고요. 그래서 fx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마무리해야죠. 세 번째 f 마이너스 1 함수 갖고 하자. 마이너스 1 곱하기 5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 해당되는 값 나오면 정답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5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 문항이었어요. 핵심은 최고차항 계수 1이라는 거. 차수 모르니까 최고차항 비교해서 차수 알아내는 게 1단계. 그런 다음에 그냥 막연히 개수 비교는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한 수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 이용해서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내는 거. 그러면 그걸 인수 정리를 통해서 fx식을 알아내는 것까지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아 놓고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 5번째죠. 인수정리 관련된 문항이 좀 많았습니다. 23번부터 29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은 스텝 3죠. 1등급을 넘어서는 종합 사고력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문항 7문항이 있는데 또 만만치 않은 문항들입니다. 먼저 풀어보고 오시고요. 푼 다음에 안 되는 것들은 또 쌤이 꼼꼼하게 포인트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좀 도움을 받으시고 공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번 강의 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뭐 친구들한테 좀 공유를 해서 뭐 널리 널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